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국정원이 1급 부수장 27명 전원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는 것은 오전에 속보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고강도 내부 감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인적 쇄신을 기반으로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정상화하는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정원이 최근 1급 27명 전원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했는데 어디로 보내놨느냐고 봤더니 국정원 내부 교육기관인 국가정보대학원에 거기다가 딱 데려다 놨습니다. 거기 대기 발령을 내놨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 1급 부수장들에 대한 일괄 대기 발령 조치는 과거 정부 교체기마다 해오던 일이라면서도 감찰실장 1급입니다. 감찰실장이 새로 임명되는 대로 내부 감찰에 착수하고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게 참 무슨 이야기죠? 내부 감찰에 착수하는데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이다. 그러면 내부 감찰은 뭘 하느냐? 요걸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좀 이따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모든 개혁 조치는 국정원 개혁 의지가 강한 김기현 원장이 직접 감찰 업무를 직접 챙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내부 감찰이라는 게 뭐냐? 뭘 하느냐?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 성사 과정,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원에 설치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고강도로 이루어진 당시의 인적 청산 과정에서의 위법과 불법성을 따지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중에 남북 정상회담 부분만 한번 봅시다. 2018년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포함한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여기에 도대체 뭐가 오갔느냐, 그리고 USB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이건 전 국민이 매일매일 궁금해하던 사안이었죠. 당시에 뭐가 들어가 있었는지는 저도 그랬고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많이 이야기했죠. 뭐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돈이죠. 돈을 어떻게 USB에 담아 전달하느냐, 이건 너무나 간단한 문제입니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이메일 주소와 패스워드만 있으면 땡입니다. USB에다가 그 이메일 주소하고 패스워드만 넣어가지고 전달해버리면은 비트코인 북한에서 찾아 쓰면 돼요. 비트코인은 달러처럼 흔적이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찾아 쓰기에 가장 좋은 돈이고, 그 돈이 어디서 마련되었을까까지도 당시에 막 유추하고 추측에 들어갔었죠. 그리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잠수함 설계도면, 당시 이야기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지스함 설계도면, 그 다음에 각종 미사일에 관한 정보 설계도면, 이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USB에 들어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그 엄청난 것들을 이번에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입니다. 그것이 현재까지는 누구도 모르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 그런 상황에 가 있지만 국정원에서 제대로 뒤지기 시작하면 이걸 모를 수가 없죠. 그리고 또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성사 과정, 2018년에 있었던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북한한테 어떤 대가가 넘어갔을 텐데 그것도 조사해볼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 내부 사정에 밝은 여권 관계자는 북한에 제공된 부적절한 대가나 지원 약속이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권 관계자도 제가 이야기한 범주 안에 있는 이야기를 모두 다 들여다본다. 제일 먼저 비트코인부터 들여다봐야 되고, 그런데 비트코인 들여다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USB에 그 정보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USB 복사본 하나 남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복사본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으면 땡입니다. 참으로 찾기 힘들어요. 두 번째, 국정원 안팎에서는, 국정원이 뭡니까? 기밀 보안유지 아닙니까? 그게 생명인, 기밀과 보안유지가 생명인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보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치고 민간인들까지 열람한 것은 반드시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지적합니다. 뭐냐? 전직 외교안보 관료는 국정원 메인 서버를 그 당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에 속해 있던 친북 성향의 인사들이 열어봤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 당시 보도가 나오기로는 친북 성향의 인사들이다 이렇게 나왔지만 쉬운 말로 하면 뭡니까? 종북 세력들이죠.
세상에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들이 대한민국 국가 기밀의 원천인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홀라당 다 들여다보았다. 이게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일어났던 실질 상황입니다. 실질 상황이에요. 그 당시 열어본 거는 보도까지 다 나왔으니까. 아무리 자기네들이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신분이 민간인인데 민간인이 그런 걸 마음대로 열어라 말아라 할 자격이 있느냐. 그리고 열어봤다면 그것이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았다고 볼 자신이 있느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어버리는 종북 세력이 국정원 메인 서버를 다 들여다봤다. 김정은은 가만 앉아가지고 자기가 간첩 파견 안 해도 이런 간첩 같은 사람들이 국정원 내부에까지 들어가가지고 홀라당 다 보고 홀라당 다 전달해주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배가 터졌을 겁니다. 그 다음 문재인 정부로부터 적폐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사법 처리를 당하고 인사 불이익을 당했던 인사들의 명예회복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분 중요하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에 몸담았던 원장 4명과 간부 40명이 그냥 실형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또 나온 사람도 있고 아직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정원 해외 파트 출신 전직 간부는 지난 5년간 국정원 조직은 초토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은 국정원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아무리 종북주의를 잘하고 해도 국정원을 저렇게 완전히 말아먹어버릴 수가 있는지 완전 초토화를 시켜놨습니다. 초토화가 될 때는요. 내부 메인 서버를 뒤졌다 이 정도로 안 돼요. 그 고위 간부들을 더군다나 원장까지도 확 감옥에 닦아넣고 봤지 이놈들아 무섭지 하면서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전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일을 하겠습니까? 일을 안 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위를 쳐다보니까 전부 감옥에 다 버리고 열심히 일하면 다 날아가는데 누가 일을 해요? 안 합니다. 아무도. 특히 대북 사이버 심리전 대응과 반국가 단체 간부 활동 동향을 살핀 활동, 전 정권의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던 직원들이 모두 적폐로 낙인 찍혀서 처벌을 받아버렸다. 이건 뭐냐? 정말 심각합니다. 대북 심리전 대응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반국가 단체의 간부 동향을 살폈던 사람들, 그리고 전 정권 하면 누굽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의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던 직원들, 국정원 직원들, 이 베테랑들이 모두 적폐로 낙인 찍혀가지고 처벌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북한을 해롭게 했다 그런 정황이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쫓아내는 것 정도로 부족해서 처벌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파트에서 무섭게 일하고 싶겠습니까? 아니 자기도 처자식 있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월급 받아야 되는데 감옥 가서 명예를 다 훼손시켜버리고 퇴직금이고 연금이고 다 날려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잭소리 못하는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그래서 간첩이 안 잡히는 거예요. 안보부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원장과 동향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고향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전라도 출신들 출세를 해버렸죠. 성진에 성진을 거듭하는 등 국정원 내 학연과 지연의 줄서기가 만연했다는 지적이 끊이지를 않았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다시는 이런 악습이 국정원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거는 대못을 뽑아놔야 됩니다. 어떻게 동향이라는 이유만으로, 고향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성진의 성전을 거듭하고 나머지는 정말로 일할 맛이 안 나게 처벌해버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국정원을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말 잘 듣는 사람, 그리고 특히 동향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국정원이 호남권에 장악됐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호남한테 확 장악당해버리고 나머지 다른 동네 사람들, 경기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찬밥 먹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느냐고요. 그러면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갈 때 가장 역할을 많이 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국정원장이 그 일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고 기조실장이에요. 국정원장과 기조실장만 딱 맞먹으면 그런 식으로 다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조실장은 누가 갔다? 검찰 출신이 날아갔다. 검찰 출신이 왜 갔느냐? 그건 뻔한 거죠. 그런 수상한 사람들 다 잡아넣어라 이거 아닙니까? 야,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특히 USB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까? 이 부분은 정말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1급 국장 27명이 전원 몽땅 대기 발령돼 버리고 국정원의 원훈석을 뽑아버리는, 여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은 아침에 올렸던 속보를 이 뒤에 연결하여 붙이겠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여러분, 국정원, 특히 국정원이 김대중 정권 시절에 그리고 노무현 정권 거치고 다시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그런 말이 많았죠. 국정원은 북한의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나라에 가져오는 것은 잘 모르겠고 대한민국의 정보를 오히려 북한에 퍼나르는 조직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돌았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조사는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가정보원이 최근 1급 보직 국장 27명 전원을 몽땅 모두 대기 발령시켜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장급이 27명인데 싹 하나도 남겨진 것을 싹 다. 윤석열 정부가 정권 교체 뒤에 대대적인 국정원 물갈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대중 정권 시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대중이 북한에 가가지고 김정은이 가고 회담을 하고 나서 북한에 있는 우리나라 정보원들, 즉 북한 사람이면서 대한민국에 정보를 가져다 주는 휴민트라 그러죠. 싹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국정원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주지 않았다면 김정은이가 그걸 다 날릴 재간이 없을 텐데요. 그러면 국정원에서 줬다 안 줬다를 떠나가지고 김정은이가 북한에 있는 우리 휴민트를 확 다 날릴 때는 어디선가 정보가 넘어간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국정원이라는 의심도 많이 들고, 그런데 1급 국장 전원을 홀라당 전부 다 대기 발령시켜버리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 수많은 국정원 직원들이 그냥 쫓겨났습니다. 그냥 이유도 없이 다 나가라. 명분은 구조조정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구조조정을 핑계로 직원의 11.2%, 10분의 1을 싹 다 날렸는데 그 당시 옷을 벗은 국정원 직원이 무려 700명이 넘었습니다. 야, 이게 당시 안기부죠. 안기부직은 700명을 날렸던 김대중 시절에 그때 옷을 벗고 나왔던 사람이 전부 다 대공파트의 베테랑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해롭다 싶으니까 싹 날려버렸습니다. 놀랬죠? 그러면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남한에서는 국정원 직원 700명을 옷을 벗겨버리고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우리나라한테 정보를 조금씩 물어주던 휴민트를 싹 날려버리고 남북이 모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야, 그런데 오늘 드디어 국정원 1급 27명 전원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 이번에 국정원에 누가 제일 먼저 파견돼 넘어갔습니까? 제일 먼저 기조실장이 국정원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국정원장이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 제 뒤에 나오는 사진은 김규현 국정원장입니다. 그러니까 기조실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국정의 살림을 다 사는 사람이에요. 가장 빠사삭한 사람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국정원에 들어갔던 사람이 싹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김규현 국정원장이 들어가 가지고 마침내 인사발령을 내버린 겁니다. 정말 깜짝 놀랄 소식입니다. 국정원은 최근 1급 보직 국장 27명 전원을 대기 발령했는데 정식 인사 발표 전에 국장 전원을 일단 업무에서 배제를 해버린 셈입니다. 업무에서는 일단 배제를 하고 국장 아래 직급인 단장들이 국장 직무 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장은 못 믿는다는 거죠. 27명이 다 간첩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27명의 보직국장 27명은 틀림없이 북한과의 연결을 수사받을 것 같습니다. 안 받는다면 지금 우리가 수사하라고 촉구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것을 보면은 곧 국정원에는 인적 쇄신을 포함해서 고강도 개혁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의 인사 및 예산 관리를 총괄하는 기조실장에 검사장 출신인 조상준 변호사를 임명한 것이 국정원 고강도 개혁의 전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검사장 출신을 왜 보내놨겠습니까? 딱 보면 오랫동안 수사 생활을 하던 사람은 딱 보면 저 사람이 간첩이다 아니다를 그런 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겠죠.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작업 들어가서 하나씩 조사해보면 뭔가가 나오겠죠. 여권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정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흘립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김정은의 눈치만 봤습니다.
김정은의 비서라는 이야기도 듣고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이야기도 외국에서 나온 겁니다. 들었습니다.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문재인은 이상하게도 짹 소리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니 짹 소리라도 해야 될 텐데 짹 소리도 못하고 사는 거 보면은 뭔가 있다. 그 매개체가 통일부 아니면 국정원이죠. 다른데 어디 있겠습니까? 통일부 아니면 국정원 그쪽 파트에서 나왔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정권 교체기에 국정원 개혁 작업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내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를 설치해가지고 고강도 국정원 개혁 작업을 벌였습니다. 아주 국정원을 못살게 굴었죠. 그런데 문재인은 어떤 식의 조치를 취했는지 그것도 조사해가지고 싹 다 밝혀야 됩니다. 왜냐? 문재인 5년을 보면 딱 답이 나와요. 문재인 5년 동안 북한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부터 조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와 진짜 오늘 제가 속보를 3개나 전하는데요. 그 속보 중에서도 정말 가장 속이 시원하고 또 정권이 교체되고 난 후 지금까지 모든 소식 중에서 가장 시원한 소식 아닌가. 사이다를 한 사발이는 벌컥벌컥 마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제일 꼴보기 싫었던 게 뭡니까? 저게 지금 국정원 원훈석인데요. 국정원 원훈을 적어 놓는 데입니다. 원훈석에 저 앞에 지금 문재인하고 박지원하고 사진 찍고 있죠. 저 글자체가 간첩 신영복체입니다. 이 간첩 신영복체를 국정원에 걸어놓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이거 볼 때마다 열받았지 않나요? 그런데 드디어 이것을 뽑아버립니다. 이것을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김종필 시대에서 썼던 바로 그 원훈석,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우리는 어두운 곳에서 일하고 밝은 곳을 향해서 노력한다. 그런 뜻이죠. 이것 역시도 국정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 이스라엘 모사드나 미국의 CIA에 준하는 정말 제대로 된 국정원이 이제서야 탄생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참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어떻게 국정원에 간첩이 쓴 글씨체를 다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그거 볼 때마다 우리는 이제 간첩을 잡아야 되나 아니면 간첩을 숭배해야 되나 헷갈렸을 겁니다. 드디어 국정원의 원훈이 1961년도 6월 중앙정보부 설립 당시의 원훈석으로 교체 확정됐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가 초대 중앙정보부장 시절에 만든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를 국정원 직원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부활시킨 겁니다. 오늘 정보 소식통에 의하면 국정원은 오늘 오전 김규현 원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마당에 설립 당시의 원훈석을 다시 세웠다고 합니다. 옛 원훈석이 아직 그대로 있었던 게 다행이었습니다. 옛 원훈석은 국가기록물 보존 차원에서 훼손하지 않고 보관해 왔었는데 원훈이 새겨진 윗돌 부분은 싹 새로 시쳐가 세척을 했고 받침석은 낡아가지고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첫 원훈을 다시 쓰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초심으로 돌아가 문구 그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자는 의미라고 직원들에게 원훈 교체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외교부 차관 출신인 김 원장은 직원들 모두 이 원훈을 마음에 새겨 앞으로도 한치의 흐트럼 없이 업무에 매진하자. 이 소리 들을 때마다 짜릿짜릿하네요. 문재인 정부에서 바꾼 이 간첩 신영복 글씨체의 원훈석. 이 신영복이 누구냐 하면은 통역당 사건 아시죠?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돼가지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복역했던 신영복의 신영복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향서를 안 썼어요. 전향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빨갱이입니다. 그냥 빨갱이에요. 아직 출감할 때까지도 전향서 안 썼던 사람이에요. 고집불통이 아니라 신념 자체가 빨갱이에요. 그냥 이 신영복을 숭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사파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주사파 애들도 그렇고 문재인은 특히 더 그렇고 특히 문재인은 신영복한테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평가해가지고 이념 논란을 일으켰죠. 이게 무슨 사상가입니까? 공산주의 사상만 가득한 그냥 빨갱이지. 자, 드디어 국정원 원훈석이 교체되는데 그 교체된 원훈석 자체가 초대 국정원장 그리고 그 시절에 새겨놨던 바로 그 원훈석을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야, 이 문구 자체도 멋있지 않나요? 이제서야 국정원이 제대로 된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대한민국도 국정원이 이스라엘의 모사드나 미국의 CIA에 준하는 기관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거기다가 국정원 1급 국장 27명 전원을 한 명도 빼지 않고 몽땅 대기 발령시켜버리고, 정말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